그림은 산 능선 너머에 있는 하늘에는 구름을 그리지 않았어요. 산 허리를 감도는 구름만 그렸죠. 그에 비해서 루이살의 그림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그린 거죠. 루이살의 저 구름은 순간의 구름이고 저 구름은 금방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성리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겸재나 우리 산수화가들은 산능선 위에 있는 하늘의 구름은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차이, 즉 대상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는 방식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겸재정선은 대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그리는, 대상에서 느낀 자기 마음으로 재해석한 형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겸재정선에 의해서 이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형식이 완성이 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 땅을 그리는 방식, 우리 땅을 그리는 이런 진경산수화의 발달은 17세기까지 이어졌던 중국 산수화풍을 모델로 했던 분위기에서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산수의 이상은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고, 운두준법의 곽희 그림이나 그 다음에 절파풍의 부벽준식의 그런 양자강변 산수를 생각했던 조선의 화가나 문인들이 이제 우리 땅을 대상으로 삼고 우리 땅을 그리는 형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 형식을 완성한 화가가 바로 겸재정선이죠. 지금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이경륜의 17세기 초에 이경륜이 그린 관폭도, 양자강변의 절파풍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절파풍을 수용해서 그 부벽준법과 같은 수묵 먹그림, 붓과 먹의 표현 방식을 보다 우리 땅을 그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그린 폭포 그림이죠. 삼부연 폭포입니다. 철원에 있는 1742년 해학전신첩에 포함된 삼부연 폭포인데, 금강산 가는 길에서 만나는 폭포죠. 그 폭포의 위세를 이제 그리면서 우리 풍경의 개념, 우리 풍경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시점에 바로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그렇게 조선이 사랑하고 숭상했던 명나라가 만주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걸 보고 청나라가 들어서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떤 좌절감 내지 이제 중국이 성리학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땅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유린됐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 성리학적인 이상을 이제 조선 땅에서 구축하겠다, 이런 해석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우리 땅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하고 그만큼 또 내 땅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땅을 또 많은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그리게 된 거죠. 그것을 완성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형식을 완성한 화가가 바로 겸재 정선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인 화가이죠. 그런데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 현장을 이렇게 조사를 다니다 보면요, 실경을 안 닮았어요. 안 닮은 그림이 많아요. 지금 이 그림은 1740년대에 울진 성류구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실경 현장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닮았어요. 그죠? 지금 바위산, 성류굴에 있는 바위산하고 토산하고 선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겸재는 막상 그림이 바위산을 불룩 속게 과장하고 거기에 토산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과장했나 생각해보면, 겸재는 우리 땅을 음양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겸재는 이제 문인으로서 당시 주역에 밝았다고 하는데, 우리 풍수론이나 주역이나 이런 것에 밝았다는데, 바로 우리 땅을 음양으로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 굴이 가진 그런 음에 해당되는 이미지에 맞춰서 바위는 불룩 속개해서 양의 이미지로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벽준법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토산은 또
미점이나 이런 그 남종화법을 절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겸재는 우리 땅 진경산수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 과장과 변형해서 그렸다. 그 과장과 변형해서 그리는 방식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릴 때 내 위치와 대상의 위치를 한 화면에 담게 되거든요. 그런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이는 단발령 망금강. 그러니까 단발령 고개 위에서 금강산의 절경을 바라본 모습을 그렸다. 이런 형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발령 고개 위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이 화폭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뒷모습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그가 겸재정선이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모습을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겸재가 금강산을 넓은 화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그렸고 그 사이에 이제 구름 안개가 깔려 있죠. 그러면 네이치어와 금강산 비로봉과 내금강의 바위, 계골 암산을 이렇게 바라본 모습을 같은 화면에 담으려면 새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관법 혹은 조관법. 그러니까 솔개 눈처럼 바라봐야 돼요. 솔개 화법이 되죠. 그 겸재는 솔개가 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겸재는 솔개가 된 것처럼 이제 상상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감 상상에서 내 위치와 내가 그리는 위치를 한 화면에 담는 이런 구성법을 겸재가 완성한 거죠. 또 하나는 겸재는 그런 부감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발로 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이 장안사 비홍교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세 점의 사진이 이제 상중하에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사진하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1998년도에 내금강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 거는 그 장안사가 6.25 때 이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화살표 3개를 비교해 보면 겸재가 올라가면서 비홍교를 봤죠. 그 홍교를 그렸고 그 다음에 비홍교 위에서 본 장안사를 그렸어요. 그죠? 장안사 그대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장안사 터에서 본 내금강 안쪽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좌우에 있는 산을 뾰족하게 약간 과장했을 뿐이지 화면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겸재가 움직이면서 본 풍경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재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최고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됐어요.